네, 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스몰 딜은 없다. 오직 빅딜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볼턴이 그렇게 얘기했죠. 북한은 이제 빅딜을 가져와야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우리 미국의 눈도 깜빡하지 않고 너희 북한 땅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볼턴이. 그 김정은이 말 그대로 들으면은 아주 기분 나쁜 말이죠. 우리 눈이 너네 북한 땅을 눈도 깜빡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다. 손 들고 나오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오늘 비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핵화를 의논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단계적 협상은 없다. 통으로만 협상하겠다. 빅딜만 협상하겠다. 그 얘기죠. 미국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죠? 지난번 하노이에서 열렸던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의 행동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거 야 너네 비핵화 하려면 하고 말려면은 죽는 거밖에 없다. 뭐 사실 이런 뜻인데 자,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요. 오늘 아침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미 정보 당국이 파악을 했는데 지난번 작년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핵무기를 6개나 추가로 더 만들었다. 그 얘기를 언론에 흘렸거든요. 뉴욕타임즈에. 자, 미 정보 당국이 그 사실을 이미 사전에 다 파악하고 있었죠. 6.12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계속 핵무기를 만들어 오고 있었다는 걸 다 파악하고 있었죠. 근데 그동안 침묵하다가 그동안 왜 침묵했냐면은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협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대화 모드 기간이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이제 협상이 딱 결렬되고 난 이후에 이 얘기를 언론에 흘린 겁니다. 이 시점에 흘린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작년 6.12 정상회담이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북한은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약속했잖아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그런 문항이 협상문에 들어가 있어요. 협의문에. 그 협의문을 어긴 거거든요. 약속을. 이거 군사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명분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를 미 정보 당국이 이 시기에 흘린 거예요. 뭡니까? 대북 군사 옵션의 명분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뭘 뜻하냐면요.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사실상 최후 통첩 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최후 통첩이 그 진짜 전쟁으로 가기 전까지 몇 번 있겠죠. 몇 번 있는데 지금 그 첫 번째 최후 통첩 단계에 들어간 겁니다. 자, 지금 볼턴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죠. 자, 볼턴이 나와서 얘기한다는 거는 볼턴은 원래부터 악역을 맡기 위해서 정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볼턴이 나와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김정은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트럼프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우리 스몰 딜 안 해. 빅딜만 가져와. 트럼프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야 이번에 협상 너 안 들어오면 바로 그냥 전쟁이야.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아직 트럼프가 안 나오고 지금 볼턴이 나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에게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너 비핵화 하려면 아직은 시간이 있다. 비핵화 하려면 해.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최후 통첩 1단계에 진입했는데 2단계로 들어가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폼페이오가 나오겠죠. 그때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트럼프가 나오겠죠. 아, 정말 이제는 끝을 내야 될 때다. 그때가 되면 트럼프가 나와서 지금 볼턴이 하고 있는 얘기를 하겠죠. 미국의 눈은 너네 북한 땅을 샅샅들이 들여다보고 있다. 지금이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이런 얘기. 그거는 마지막에 트럼프가 하겠죠. 저는 원래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지난번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이거는 트럼프가 앞으로 김정은이하고 대결 모드로 가기 위한 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깨기 위해서 미북 정상회담을 한 것이다. 제가 저번에 방송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앞으로 그렇다면은 김정은이하고 이제 대결 분위기를 슬슬 끌어올릴 텐데 그 가장 효과적인 그 재료가 있지 않습니까? 소재가 인권 문제, 북한 인권 문제. 그렇다면은 아마도 펜스 부통령이 나와서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와서 김정은이하고의 대결 모드를 슬슬 만들어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빨리 나간 거예요. 그렇죠. 인권 문제는 아직 나올 때가 아니에요. 지금 볼턴이 나온 거는요. 아직은 대화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정말 이제 끝까지 갔다 싶으면 그때 이제 인권 문제가 나올 겁니다. 정말 북한을 때려야 되겠다. 김정은 정권 때려야 되겠다. 이때쯤에 이제 인권 문제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국민들의 감정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전쟁을 하는 수밖에 없구나. 이 감정을 끌어올려야 되니까요. 이거 김정은이 알아야 돼요. 김정은이 알아야 되고 자, 조만간에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DNI 국장이라고 하죠.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이 조만간에 한국으로 올 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이거 분명히 최후 통첩의 1단계로 들어가고 있는 이 시기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댄 코츠가 온다는 것은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하러 오는지 제가 알 길이 없죠. 북한에 대한 아마 강력한 대북 제재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 정부에다 뭘 통보하려고 오는 것인지 제가 알 길은 없는데 아주 중요하죠. 이 사람이 움직였다는 것은. 자, 그리고 지난번에 미군 당국하고 우리 한국군 당국에서 발표했잖아요. 한미연합훈련 이제 완전히 중단됐다고. 이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자, 미국이 이 한미연합훈련 이거 왜 없앤 겁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제 북한에 대한 대북 군사 옵션의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빌어먹을 한국군하고는 같이 연합작전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이 안 되기 때문에 없앤 거예요. 한미연합작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 이 한미연합훈련 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항공모함도 와야 되고 폭격기도 와야 되고 잠수함도 와야 되고 돈이 많이 들죠. 그 돈을 왜 여기 한국군에 씁니까? 한국에 왜 씁니까? 한미연합작전도 불가능한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대북 군사 옵션 때 실제 미국을 도와줘서 같이 작전에 투입될 작전을 실행할 나라들 일본 그리고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이런 서방 연합군들 이들하고 훈련하는데 차라리 그 돈을 쓰지 그 재원을 쓰지
왜 한미연합훈련에 이걸 쓰겠느냐 이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아, 이거 정말 답답한 일 아닙니까, 이거? 대북 군사 옵션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한미연합작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트럼프도 알고, 미군 당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 없앤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해외 미군 그 주둔군에 대해서, 그 주둔국에서 앞으로 해외 미군의 주둔비, 거기에 플러스 50% 프리미엄 더해서 그 주둔국에서 부담해라, 이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자, 트럼프가 이거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이거 한국 들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좀 있으면은 그 주한미군 주둔비 그 협상에 다시 또 들어갈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은 한 두세 달 있으면은. 자, 그때 한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트럼프가 보려는 건데요. 자, 대북 군사 옵션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주한미군에 돈이 많이 들어가죠. 주한미군의 구조조정이 필요해요. 만약에 한미연합작전으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주한미군의 공격 부대를 더 늘려야 되고요. 기갑부대도 늘려야 되고, A-10 공격기 더 들여와야 되고, F-16 더 들여놔야 되고, F-35도 갖다 놔야 되고. 근데 한미연합작전이 불가능한 이 시기에는 주한미군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방어적인 부대로 바꾸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구조조정이 될 겁니다. 주한미군의 구조조정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돈이 들어가거든요. 뭐 공격부대를 늘리던 방어부대를 늘리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미군에서 이거 한 달 전쯤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을 사기로 했어요. 미군이 이거 쓸 때는 여기 평택기지밖에 없어요. 딴 데는 이거 쓸 데가 없어요.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을. 이거를 유럽에 배치하겠습니까? 일본에 배치하겠습니까? 미국 본토에 배치하겠습니까? 이거는 ICBM이나 IRBM 같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혹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막는 데 쓰는 방공 체제가 아니고요. 단거리 미사일, 단거리 로켓포, 박격포, 북한의 방사포 같은 거, 그런 걸 막는데 중점적으로 개발된 그런 방공 시스템이거든요. 이거는 평택기지에 배치하려고 미국이 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북한의 300mm 방사포가 평택까지 날아오거든요. 그거 막으려고 앞으로 대북 군사 옵션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300mm 방사포 막으려고 이거 지금 포대를 2개 사려고 하는 거예요, 미군이. 어쨌든 돈 쓸 일이 많단 말입니다. 이 조만간에 한국에, 한반도 땅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꾸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주둔비 플러스 50% 프리미엄 해서 한국아 좀 돈 더 내라. 우리가 좀 있으면은 북한을 쳐야 될 것 같은데, 야, 너네가 좀 돈 내야 되지 않겠니? 이거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겠고, 이거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김정은이 눈치챌 거 아닙니까? 아, 곧 전쟁이 시작되겠구나. 근데 트럼프는 전쟁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직전까지 김정은을 기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 직접적으로 못하고요. 자기 자신이 돈만 밝히는 장사꾼인 척하면서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전쟁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한국아 돈 좀 더 내라. 그런 얘기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돈을 안 내겠죠, 당연히. 그리고 한국 국민들도 돈 내기 싫다고 할 거고, 여론이. 지금 1조 원 정도 부담하는데 주한미군 그 주둔 비용을, 그게 50% 정도 되거든요, 주둔 비용에. 그러면은 그거 100%에다가 50% 더 하면, 프리미엄 더 하면 한 3조 원 정도 되는데 한국 국민들이 그거 내겠다고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못 내겠다고 그럴 거고.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트럼프가 제가 만약에 트럼프라면은 김정은의 남침을 유도할 겁니다. 제가 트럼프라면은 딱 좋죠. 미국이 선제북폭을 하면은 물론 그게 가장 완벽한 작전을 구사할 수 있는 작전이기는 한데 좀 부담이 되죠. 혹시라도 일이 잘못돼서 북한에 핵미사일이 발사라도 되면은 그 일이 커지잖아요. 부담이 너무 커요. 그러나 어쨌든 가장 좋은 작전은 선제북폭입니다. 그게 가장 완벽한 기습작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트럼프라면요, 이렇게 한미연합작전도 불가능하고 돈도 못 주겠다고 하는 한국을 향해서 내가 트럼프라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은의 남침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때릴 명분도 있고, 남침을 일으켰으니 때릴 명분이 있죠. 그럼 바로 그러면은 김정은의 남침을 유도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한미군 최전방에 있는 210 화력여단, 지금 동두천에 있는 유일한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이죠. 그거 뒤로 뺄 겁니다. 미국으로 철수시키거나. 그리고 김정은을 계속 몰아붙일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초조함과 불안함에 못 이겨서 지가 먼저 남침을 일으키도록. 트럼프의 지금까지 머리 쓰는 그 수준을 보면은 충분히 이 정도의 심리 전술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한미군을 많이 빼지는 못할 겁니다. 원래는 어차피 한국군하고 한미연합작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주한미군 다 빼는 게 원래는 그게 정답이에요. 한반도 위험한 땅에 놔두면 뭐합니까? 미사일이 언제 날라올지도 모르는데. 주한미군 차라리 다 빼고 항공모함 갖다 놓고 바다에서 공격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북한에 진입하는 거는 해병대 이용해서 상륙작전 펴면 되고, 주한미군은 쓸 데가 없어요. 한미연합작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맘 같아서는 저거 다 빼고 싶은데, 트럼프 맘 같아서는. 근데 다 빼지 못할 이유가 있어요. 그거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주한미군은 어차피 다 빼지 못할 거라면은 그 평택까지는 지켜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주한미군은 많이 못 철수시켜요. 에이브람스 대장이 지금 주한미군 사령관 아니에요. 에이브람스 대장이 그러겠죠. 트럼프한테. 아유, 저거 주한미군 다 빼면 안 된다. 요 평택 못 지킨다. 평택 미군기지를 지키려면 최소한 서울 한강 이남부터는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 그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평택 미군기지를 지킬 수 있다. 에이브람스 대장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아이, 주한미군 저 기갑부대 못 빼고요. A-10 공격기 있어야 되고요. F-16 그 제7 그 항공부대, 제7 공군, 제7 공군인가? 하여튼 제7 공군 거기 F-16 그 편대 있어야 되고요. 저 다 있어야 돼요. 저 못 빼요.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에이브람스 대장이. 그런데 저 동두천에 있는 저 210 화력 여단은 저거는 빼야 되겠네. 에이브람스 대장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자,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면은 북한을 공격할 명분이 생기죠. 자,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면은 그럼 바로 가서 때려야 되거든요. 미국의 스텔스기가 들어가서. 그런데 미군의 스텔스기가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자마자 바로 들어가서 때리려면요, 항공모함에서 스텔스기들을 싣고 미국 본토에서 올 시간이 없어요. 그 오는데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못 기다려요. 그러면은 스텔스기들을 미리 일본 본토나 오키나와 쪽에 미리 준비시켜 놓고
김정은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갈 때쯤에 미리 갖다 놓고 스텔스 기들을 육지에 갖다 놓고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키면은 한국 정부의 의사를 묻지 말고 한국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 말고 바로 가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스텔스 기들을 항공모함에 싣고 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육지에다 미리 갖다 놔야 된다. 자, 여기서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 사진에 보면은 그림에 보면은 그 미군의 스텔스기들이 주로 배치될 곳이 요코타 기지, 이와쿠니 기지,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예요. 자, 여기서 미군의 주력 스텔스 전폭기, 북한을 공격할 주력 스텔스 전폭기는 F-35예요. 근데 F-35의 항속거리는 최대 항속거리는 2000km 정도 됩니다. 최대 항속거리가 2000km라는 거는 작전 반경은 그 절반 1000km라는 얘기인데, 자, 작전 반경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니까 1000km 정도까지 가서 작전을 하고 다시 돌아와야죠. 1000km인데 그러면은 요코타 기지나 이와쿠니 기지는 좀 이와쿠니 기지는 작전이 가능한데 요코타 기지 같은 경우는 좀 간당간당해요. 물론 요코타 기지에서 출발을 해서 올 때는 다시 복귀할 때는 이와쿠니 기지로 복귀하면 되긴 해요. 근데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가 문제예요. 여기는 1500km나 되기 때문에 갔다 올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미군이 스텔스기들을 미리 육지에 일본 본토나 오키나와에다가 미리 배치시켜 놓고 김정은의 남침을 일으킨 후에 대북 군사 옵션을 실시한다고 봤을 때 미군의 대부분의 스텔스 전폭기들은 어디에 배치가 돼야 되냐면요,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요, 일본에는 밀덕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미국에도 많고 일본에도 밀덕들이 많아요. 이 밀덕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일본에 있는 그 주일 미군기지, 공군기지들을 하루 왼종일 들여다보고 있어요. 망원경으로. 자기네 아파트 집에서 맨날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군에 어떤 비행기들이 왔나, 정찰기 뭐가 왔나, 뭐 스텔스기는 뭐가 왔나, 이런 걸 하루 왼종일 들여다보고 있어요. 미군 전력들이 뭐가 왔는지.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 때문에 보안이 안 지켜져요. 어떤 비행기가 와서 떴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다 발견해내니까, 이 밀덕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F-35 스텔스 전폭기, F-22 이런 것들을 몰래 갖다 놔야 되는데 이 밀덕들 때문에 그 비밀이 안 지켜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왔다가 밤에만 움직였다가 낮에는 경납고 안에 들어가 있다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코타 기지나 이와쿠니 기지는 거기에다가는 F-35를 한 5대 정도씩만 약간만 갖다 놓고 대부분의 작전을 수행할 대부분의 스텔스 전폭기들은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갖다 놓을 것이다.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는 보안이 시켜줘요. 왜냐면 그 기지 주변에는 민간인 집들이 없거든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어디 뭐 높은 데서 관찰할 곳이 없어요. 거기는 보안이 지켜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스텔스 전폭기들은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미리 배치가 될 거고요. 요코타하고 이와쿠니에는 한 5대 정도씩 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미군의 공격이 아직 멀은 것처럼 속여야 되기 때문에. 야, 이제 김정은이 남침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미국을 보니까 항공모함들 아직 그 칼빈슨 항공모함이 이제 뭐 미국 본토에서 떠난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 미국 본국에서 미국 그 외무부에서는 야, 우리 뭐 대화하자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고, 아직 미국의 공격이 시작되려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즈음에 갑자기 가서 공격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보안이 가장 중요한데, 기습을 하려면은.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F-35는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비밀리에 배치가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는 북한까지 1500km 아닙니까?
갔다가 올 수가 없어요. 작전을 수행하고. 그럼 어디에 작전을 수행하고 북한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어디에 착륙해야 됩니까? 평택기지하고 오산기지 거기에 착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라도 주한미군 철수 못해요. 절대 철수 못해요. 북한을 공격하기 위한 이 문제 때문에라도.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야, 그러면 공중급유기 띄워놓으면 되잖아. 공중급유기 띄워놓고 급유 받고 북한 날아가서 작전하고 돌아와서 공중급유 받으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기습 공격이 안 됩니다. 공중급유기가 한두 대 떠 있으면은 뭐 중국이나 러시아가 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십 대가 가서 작전을 수행해야 되거든요. F-35, F-22, B-2 수십 대가 가서 제가 봤을 때 한 5, 60대 1차 30대 그리고 한 10분에서 15분 후에 또 30대가 들어가서 뭐 이런 식의 작전을 할 것 같은데, 총 60대 정도 5, 60대가 첫 작전에 스텔스기들이 가서 핵미사일을 제거하는 그 최초 공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공중급유기도 많이 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공중급유기가 많이 떠 있으면은 러시아와 북한 레이더에 걸리죠. 러시아하고 북한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아, 미국의 공격이 이제 곧 시작되나 보다. 그러면 그 정보가 김정은에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급유기를 최소한으로만 띄워놓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출발하는 F-35들은 아마 대부분 북한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평택기지나 오산기지에 착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주한미군 빼고 싶어도 이 문제 때문에라도 못 빼요. 이 문제 때문에라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참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 정말 미국 입장에서는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한국하고 수십 년 동안 이 연합훈련을 해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 중요한 순간에 써먹으려고. 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 이 나쁜 놈들을 제거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써먹으려고 수십 년간 그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연합훈련을 해왔는데, 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 연합훈련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연합작전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으니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없고, 원래는 주한미군 다 철수해놓고 그냥 바다에서 김정은을 공격하는 게 가장 쉬워요, 원래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분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 많은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고 미국의 덕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많이 보고 있어요, 미국의 덕을. 그러니까요, 만약에 제 생각으로는 1년 안팎으로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미국의 크나큰 도움으로 남북이 통일이 되면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요, 중동의 이슬람 문제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은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의 동맹국이고 서방연합국의 동맹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도 군대 보내야 돼요. 같이 피 흘리고 싸워야 돼요. 아니, IS란 놈들이 중동에서 그 쌩 난리를 치면서 짐승짓을 했는데, 그들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이, 힘이 없는 약한 민족들이, 쿠르드족, 야지디족, 이런 힘이 없고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소수 민족들, 수백만 명이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강간당하고 살인당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처참한 일들을 겪었는데,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이 잘 사는 우리나라가 여기에 하나도 동참을 안 했어요.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폴란드가 우리보다 못 살지 않습니까? 근데 폴란드도 그 IS 제거 작전에 참여했더라고요. 나토 동맹국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폴란드,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폴란드도 참여했는데 뭡니까 우리나라?
동맹국 아닙니까? 미국의 동맹국이고 서방 나라들의 동맹국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남일 쳐다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통일이 돼야 될 날이 가까워오고 있으니 이 순간에서조차도 미국하고 연합작전을 펼칠 수 없다.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미국의 큰 도움으로 통일이 되면은 앞으로는 중동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우리도 전투군 파병해야 되고요. 그래야 돼요. 어쨌든 뭐 이제 그 결론은 대북 군사 옵션의 시기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은 최후 통첩 1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